첫 번째로 오산식 즉흥주제 토론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필기구에 오직 종이 국어사전만 허용됩니다. 사전 준비 토론에서는 인터넷, 도서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나 즉흥주제 토론에서는 오로지 국어사전만 허용됩니다. 물론 종이입니다. 준비 시간은 주제 공개 직후에 30분 동안만 허용됩니다. 장소는 상대 팀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 주최 측에서는 상대 팀과 색깔이 다른 종이만을 제공합니다. 즉흥 토론 적용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흥 주제 토론을 할 때 앞서 배운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실제 논제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초등부 본선 4강에 실제 있었던 논제였는데요. 본 의회는 자녀에 대한 호랑이 양육법을 지지할 것이다 라는 논제입니다. 자, 이 논제를 살펴보기 위해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논제 분석입니다. 앞에 논제 분석에서 크게 4가지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답은 질문 안에 있다. 자, 답은 질문 안에 있다를 갖고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던져야겠죠? 호랑이 양육법 필요한가? 호랑이 양육법의 목적은 무엇이지? 호랑이 양육법은 교육적인가? 윤리적인가? 호랑이 양육법은 효과적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제에 나타나 있는 어휘의 의미를 명확히 하라. 호랑이가 무엇을 뜻하는 거지? 생각해 보면요. 호랑이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고요. 또 이미지는 되게 강인한 이미지. 호랑이 양육법이라고 했는데 양육법? 이 양육법은 교육 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모 중심의 양육인지 자녀 중심인지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의미를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속 개념어의 본질을 생각하라. 자, 어떤 개념어가 있을까요? 자녀 양육 개념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호랑이 양육법이라 하였습니다. 엄격한 훈육 방식, 수직적 관계, 마치 동양의 전통적 교육 방식과 비슷하죠? 그럼 이와 대척점을 이루는 방식이라면 온순한 양육법, 호랑이가 아닌 공감, 소통, 자율,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장에 표현되지 않은 요소도 분석하라.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 호랑이 양육법을 지지하는가? 호랑이 양육법, 즉 전통적 교육 방식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호랑이를 원하는 사회 현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논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토론 흐름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토론 흐름도? 그게 뭐지? 예상되는 토론의 흐름을 미리 정리한 도표나 그림 등의 개요 노트를 말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토론 개요서를 제시하고 토론의 전략을 체계화하고 상대방의 전략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한 수행 조건은 토론 경기에서 논쟁 상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토론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학습자가 토론에서 말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제에 대한 쟁점을 토론 전에 파악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개념과 불충분한 정보에 대하여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적극적 탐색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토론 흐름도 활동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논제에 대한 자기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한눈에 모두 살펴보고 이를 쟁점에 따라 연결, 작성함으로써 보다 쉽게 쟁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조사한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자기 팀원들끼리 또는 상대 팀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 토론 흐름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즉흥 토론이다 보니 토론 주제는 이미 결정되었고요. 입장도 이미 결정이 되었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뭘까요? 논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논제 분석, 자료 수집과 준비,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정리하고 토론 흐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름도를 작성한 게 혼자만의 생각이 이어서는 안 되죠. 팀원 간의 수정과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시 토론 흐름도를 재조직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사전 토론 흐름 작성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로 작성법입니다. 학습자 내면에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듯이 묻고 답하며 토론 전 활동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다른 하나는 세로 작성법입니다. 스스로 준비한 근거를 빠짐없이 작성해서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서양 사람들은 세로 작성법을 많이 쓴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가로 작성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논거 수립을 위한 논제 분석 적용의 실제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바처럼 답은 질문 속에 호랑이 양육법 찬성 반대 위에 쪽에 이렇게 표가 있죠. 자, 그럼 호랑이 양육법의 필요성, 목적, 윤리성, 교육성, 효과성 이러한 질문을 답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는 논제 분석법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찬성 측에서는 당연히 호랑이 양육법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고요. 반대 측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러면 이 호랑이 양육법을 하는 목적, 이 교육 방법을 하는 목적, 내 자녀 행복하라고, 호랑이 키우기 위해서, 미래에 성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대 측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불행하니까 현재 행복한 자녀를 양성하기 위해서. 윤리적 측면, 교육적 측면, 이 호랑이 양육법을 하려면 부모의 어떤 절대적인 희생이나 헌신, 사랑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부모의 권리라고 보는 부모 중심주의,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가 있는 거고요. 반대 측면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아이가 수단인 양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아동학대까지 이어지고 목적보다는 아동 그 자체, 지금 현재 즐거움, 과정 중심주의가 쟁점으로 서로 대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어떨까요? 찬성층에서는 봐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맹자에서부터 김연아에 이르기까지 이미 검증된 방식 아니냐?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검증됐다라는 뜻 아니냐? 반대 측에서는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 부작용이 더 커. 라고 효과성을 부인할 수 있겠죠. 자, 어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갖는 이미지 어떨까요? 강인하죠,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서는 강인함은 안 보입니다. 무섭죠. 주체? 호랑이 양육법의 주체? 부모입니다. 호랑이입니다. 양육하는 주체인 부모 중심이죠. 반대 측에서는요, 양육을 당하는 자녀 중심이죠. 그러면 개념어의 본질을 이번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으로는 자녀가 나오고요, 양육법이 나오고 현실 인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녀 아동과는
자녀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미성숙한 부모의 통제가 필요한 그런 존재다. 엄격하고 체벌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이렇게 자녀를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에서는 미성숙하지만 자체로 부모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양육법, 교육관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찬성 측에서는 자, 그런 방식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교육관으로 상위 개념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 측에서는 현대적인 교육관, 자유 이런 것이 강조가 되는 그런 현대적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어가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은 어떨까요? 호랑이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찬성층에서는 사회가 성공하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를 약육강식의 사회로 보는, 경쟁 사회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아이가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 미래에 더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 있겠다 할 수 있겠죠. 반대 측에서는 어떨까요? 사회는 현재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상생하는 게 더 중요한 사회다. 그리고 아이의 현재 행복해야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현재 중시의 관점.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게 사회에서 말하는 명예, 권력, 부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되지 않은 요소를 한번 볼까요? 의미 있는 교육 가치, 배양 능력, 수단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의미 있는 교육 가치는 찬성 측에서는 어떤 거 있을까요? 호랑이 양육법 하려면 순종해야죠. 인내해야죠. 성실해야죠. 절제해야죠. 반대 측은 자율적이어야 하고 도전해야 하고 여유, 행복해야죠. 자, 가치를 갖는, 가치 있다 느끼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찬성 측에서는 그러한 호랑이 양육법의 엄격한 통제와 훈련에 의한 기본 실력 중심. 반대 측에서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력과 상상력. 이런 것들을 높이 사죠. 수단으로는 찬성 측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반복하고 훈련해라. 반대 측에서는 어떨까요? 힘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다양한 경험이야. 라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깔려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론을 위한 토론 흐름도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반론은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을 들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근거를 부정합니다. 네가 말하는 그게 사실이야? 꼭 그렇지 않잖아. 근거를 요구할 수 있죠. 그거 말한 게 근거 있어? 또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말한 주장과 근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아? 또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그런 방법보다는 나의 이런 방법 해결책이 더 좋지 않아? 이런 네 가지 반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랑이 양육법의 반대팀 측면에서 찬성팀의 배경, 정의, 주장 1, 2, 3을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면서 우리가 토론에서는 예상하는 것을 그냥 무턱대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추측, 다시 말하면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죠. 호랑이 양육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배경을 어떤 배경으로 갖고 갈까요? 요즘 아이들이 무기력하다. 과잉보호다. 혼자서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 부모가 시켜야 한다. 이런 식의 배경을 깔고 갈 거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론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 무기력하다며, 과잉보호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더 강력한 과잉보호인, 간섭인 개입을 한다고?
뭐 아이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며. 근데 그거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박탈한 그런 때문 아니겠어? 자, 정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성숙한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그런 관점을 미성숙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제 정의를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주장 첫 번째로 왜 호랑이 양육법을 해야 하는가? 이거는 부모가 사랑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다라는 거에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데 너는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나는 네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원하지 않았는데 사랑이라 할 수 있어?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과연 그걸 사랑과 헌신, 희생이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또 아니 부모 역할을 너무 과잉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력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 또 호랑이 양육법을 통해서 분명히 성공한 사례들을 나올 건데 이 사례가 과연 일반적인 사례인지 극소수의 사례인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잘해야 기본 실력이 있다고 봐야 하나? 우리 지금 제도권 교육에서는 모든 전 교과를 잘해서 공부를 잘해야 명문대를 가고 뭐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그냥 상식적으로 통용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원하는 분야만을 잘하면 페이커처럼 게임 하나 잘하면 기본 실력 없다고 봐야 되나? 아니 스케이팅 하나 잘하면 기본 실력 없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아니 모든 것을 잘해서 명문대 갔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청년 실업이나 취업난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되지? 하고 우리가 또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세 번째로 행복의 조건이 필요한가? 자, 아까 이게 이제 미래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야, 네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나중에 사회 경제적인 그런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런데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거죠. 행복하는데 과연 조건이 필요한가? 왜 내 행복의 기준을 사회의 멋대로, 부모의 멋대로 정의하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서 소수가 행복하고 다수가 불행한 구조라면 그런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사회의 어떤 복지 혜택 확충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면 해결 가능한 일이지 굳이 그 사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아이로 길러내기 위한 호랑이 양육법이 타당한가, 정당한가, 윤리적인가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배웠던 논제 분석법을 사용해서 반론 흐름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